물 한 잔 대신 카페라떼 한 잔, 제로 음료 한 캔, 과일 한 조각. 이런 일상 속 작은 선택이 우리 몸, 특히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음식 하나, 음료 하나의 선택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심코 마시는 음료나 간식처럼 가볍게 먹는 과일도 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 후 혹은 피곤할 때 카페라떼를 즐겨 마십니다. 진한 에스프레소에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가 풍미는 물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간식 대용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선택되죠. 하지만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카페라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저단즉 락토스는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구성된 단질로 섭취 시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혈당 부하가 꽤 높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고 안심하기보다는 혈당 부하까지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 한 잔에 들어가는 우유의 양이 200ml 정도라면 락토스 함량만으로도 단위 약 10g 이상 포함되는데요. 공복 시 혹은 다른 음식 없이 마신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 스파이크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카페라떼의 또 다른 요소, 카페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당뇨나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분들에겐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커피는 아예 마시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유를 빼고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당분이 거의 없고 칼로리도 낮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활용한 라떼가 있어요. 식물성 우유는 락토스가 없고 대부분 혈당 지수도 낮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무가당 제품인지 꼭 확인하는 것. 시중에 나와 있는 식물성 우유 중 상당수는 가당된 제품이 많아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고를 땐 아메리카노, 무가당 식물성 라떼, 블랙커피를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로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에너지 음료 등 제로라는 이름이 붙은 음료들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당분과 칼로리를 줄인 것이 특징이죠.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파 K, 스테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만 보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당장은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장기적인 대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제로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확실히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마신다면 제로 음료가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라고 조언하죠. 다만 제로 음료도 습관처럼 매일 다량 섭취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탄산의 강한 자극은 위장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 감미료의 입맛이 길들여지면 실제 식사에서 단맛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은 건강식으로 인식되지만 혈당 관리에는 꽤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당분 함량이 1회 섭취량 기준 20g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당뇨나 고혈당이 있는 분에겐 권장되지 않아요. 당은 자연 유래라고 해도 결국 혈중 포도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과일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후 2시간 이후의 소량으로, 그리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한 줄과 함께 사과 반 개를 먹거나 저지방 요구르트와 함께 베리를 곁들이는 식이죠.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이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도 좀 더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비교적 혈당에 부담이 덜한 과일로는 사과, 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가 있습니다. 반면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당 농도가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비추천이에요. 이처럼 같은 과일이라도 섭취 시기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은 급격히 치솟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연소혈당 측정기 CGN을 통해 자신의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식사 후 언제 혈당이 오르고 내려가는지, 어떤 음식에 민감한지 파악할 수 있다면 진짜로 나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주가고 1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의 5%만 감량해도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모두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결국 혈당 관리란 특별한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도 무심코 마시는 요, 당연하게 집어든 간식이 나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